경기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파헤칩니다. 경기도의 핫한 이슈, 눈에 띄는 이슈, 흥미로운 이슈.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경기도 정책연구 탐정파일 77070. 저는 아나운서 김성근입니다. Hello? Hi, James. What can I do for you? Just a moment. Okay. Bye. See ya.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진출을 노리고 있는 아나운서 현영입니다. 오, 잉글리시. Very good. Very good. 네, 제임스는 그렇죠. 누구예요? 근데 제임스는? 제임스가 예. 제가 얼마 전에 미국 여행 갔잖아요. 맞아요. 그때 굉장히 절친이 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제임스가 지금 한국에 와서 여기 경기도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경기도 여행 중에 좀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안 통하는 게 어렵지 않으실까요?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저한테 얘기한 건 바로 교통이었어요. 교통? 네. 경기도가 아무래도 이 땅덩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관광지가 굉장히 많은 건 네.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줬는데 넓어도 너무 넓다고 하면서 본인이 어디쯤에 있는 건지 그치. 그 장소를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 건지를 헷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해결 방안이 있을 거거든요. 그냥 지나치면 저희 탐정 파일 77070이 아니죠. 네. 그래서 모셨습니다. 그 해결 방안을 짠! 알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경기연구원 정대영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이제 엔데믹 이후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거의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외래 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 2023년에는 이제 1,000만 명을 넘어섰고요. 63%를 회복했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23년 외래 관광객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의 경기도 방문율은 13.3%로 나타났습니다. 예상하셨듯이 가장 높은 방문율을 기록한 도시는 서울이고요. 80.3%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17.6%의 부산입니다. 경기도는 서울, 부산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방문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사실 2020년까지는 경기도의 방문율이 2위였는데 경기도는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다소 감소했거나 정체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서울과 부산은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점점 느는데 경기도가 감소한다니. 아니 사실 우리 경기도 생각해봐요. 이렇게 살기도 좋지, 그리고 경치도 좋지, 그리고 맛집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요. 아니 혹시나 외국인의 방한 패턴에 좀 변화들이 좀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저만의 의심?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다 맞대. 그러니까. 예스맨이셔. 예스맨이야. 네, 워낙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K컬처, 에이. K컨텐츠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네. 잘 아시다시피 K팝이나 K푸드, K뷰티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한국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특히 한국인의 일상을 체험하려고 하는 방문객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편의점 가서 즉석 라면과 삼각 김밥을 먹거나 또는 너무 일상인데. 네, 한강공원에 가서 예. 시내를 경험하는 것도 여행의 일부로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런 거 알게 되는 계기도 네. 유튜브라든가 맞습니다. OTT에서 드라마라든가 예능 같은 거 보시면서 그렇게 한국을 접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광 혜택가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아무래도 로컬라이징이 보편적인 관광 트렌드로 자리를 잡으면서 개별 관광객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2023년 외래 관광객 조사에 따르면 단체 관광 비율이 2019년 15.1%에서 2023년 9.4%로 감소했거든요. 하지만 개별 관광 비율은 2019년 77.1%에서 2023년 84%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 또 궁금한 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경기도에서 어디를 가실 거 아니에요. 어디를 가시는 걸까? 저는 너무 궁금하거든요. 박사님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박사님. 어디 가세요? 네, 저희도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국가 승인 통계인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에 여기 입장객 통계를 산출하는 곳이 388곳이거든요. 관광을 이제 가시는 곳들이 388곳이 있군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90곳이 외국인 관광객 집계가 되는 곳이었어요. 네. 90곳이면 너무나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388곳에서 90곳이라고 하니까 제가 또 이 계산을 잘하거든요. 한 4분의 1꼴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90곳의 관광지가 경기도 관광지 중에 그래도 무조건 방문해야 되는 그런 랜드마크 같은 곳 있잖아요. 유명한 곳인 거죠. 네. 그런 데는 SNS나 웹상에서도 외국인들이 무조건 가야지 하면서 택시를 타고서라도 가는 그런 곳. 그러죠. 네.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뭐예요? 경기도 용인에 가면 자연농원이 있죠. 이거 언제적 세대의 얘기예요. 그 자연농원에서 삼겹살 안 구워 먹었어? 맞죠. 에버랜드. 알아들으셨잖아. 박사님 흐뭇하게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사실 맞아. 에버랜드는 대한민국 테마파크 딱 치면은 거의 그 너구리랜드 가면 상단에 나올 만한 무조건 가야죠. 그런 것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박사님 어때요? 네, 맞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90곳이 뭐 다 그런 곳은 아니지만 방금 말씀하신 에버랜드가 지난 10년간의 그런 수치를 보면은 거의 1위로 나타났거든요. 1위를 가야 돼. 그리고 그 상위 10위권 안에 수치들을 보면은 잘 아시는 한국민속촌, 그리고 가야지. 서울랜드, 가야죠. 푸드프랑스, 친구의 수목원, 임진각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파주. 다 남양주 아침고요 수목원 다 좋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예스맨께서 갑자기 질문을. 맞습니다. 말씀드린 90곳 중에서 내국인보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았던 그런 관광지가 있거든요. 어디일지 혹시 맞춰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보다 외국에서 오는 분들이 더 많이 가는 곳이면은 너무나 광범위한 것 같아요. 박사님 힌트 부탁드립니다. 힌트 안 주시면 저 전화 연결할 거예요. 전화 연결. ARS. 경기연구원에 전화해서 물어볼 거예요. 네. 힌트 주세요. 파주시에 위치한. 파주. 파주 시민이거든요. 홈그라운드구나. 파주. 한번 얘기해봐요, 먼저. 파주 헤이리 마을. 거기 외국인 많거든요. 거기 맞죠? 아닙니다. 통일전망대. 아닙니다. 파주. 정답. 제3땅굴. 에이? 맞습니다. 맞죠? 잠깐만, 땅굴. 아니, 그 파주에 있는 건 아는데, 거기가 외국인이 더 많다고요? 거기는 안보와 관련된 관광지여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니고 외국인이 갈 그럴 곳이 아닌데? 입장객 통계를 보면, 그 제3땅굴에 방문한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제3땅굴에 방문한 그 관광객 수가 37만 명으로 나타났거든요. 그 중에서 26만 명이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내국인이 11만 명이고요. 그러니까 거의 2배가 넘죠. 제3땅굴은 사실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관광지가 아니죠. 민통선 넘어가야 됩니다. 민통선 안에 있기 때문에 1일 출입 제한이 있습니다. 맞아요. 인원수가. 그래서 그 인원수에 들지 못하면은 관광을 즐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사전 예약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새벽부터 외국인들이 거기서 선착순이기 때문에 가서 기다리다가 매진이 돼서 들어가지 못하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있었어요. 이만큼 제3땅굴은 경기도의 대표 관광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경기도에는 우리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찾아주실 만한 곳이 정말로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근데 왜 늘지 않느냐는 거죠, 그 수가. 그 경기관광공사에서 그 경기도 주요 관광지 방문객 실태조사를 외국인을 대상으로 좀 실시를 했는데요. 볼거리나 즐길거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거든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그 부분이 숙박이나 쇼핑 또는 언어 소통 이런 것들이었어요. 연령대라던가 국적이나 뭐 취향 모든 것들이 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관광 수용 태세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경기도의 외국인 관광객들을 늘릴 방안 마련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그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경기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바로 독특한 경험을 만드는 도시, 그리고 외국인이 여행하기 편리한 도시 경기도입니다. 엔데믹 이후에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회복되는 추세이지만 외국인 관광객의 경기도 방문율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거나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컨텐츠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러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방한 외래 관광객 유치 목표인 2천만 명 중 20%는 경기도에서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연간 400만 명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고요. 관광 만족도 역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함께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경험과 편리함의 공존, 정말 이게 이루어진다면 외국인들이 너도 나도 정말 경기도를 다 방문해 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또 경기도에서 어떤 방법들을 또 연구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외국인들이 경기도를 오더라도 여기가 서울인지 경기도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에버랜드도 와서 여기가 서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아니 이런 용인을 지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브랜딩을 통해서 경기도의 인지도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SNS를 비롯한 플랫폼을 통해서 외국인들과 꾸준히 소통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확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이제 빅데이터라는 게 구축이 되는데 이걸 활용해서 이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가볍게 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만 제공을 해도 네. 훨씬 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치 저희 탐정 파일 77070처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 필수, 필수. 근데 박사님, 여기서 두 번째 방법 또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네, 경기도의 특화 콘텐츠를 발굴해서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인데요. 서울에 비해서 경기도는 그 관광 호텔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맞아요. 반면에 경기도는 전국에서 등록 야영장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캠핑장. 네, 외국인들에게도 이러한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캠핑 장비를 대여해주고 그리고 색다른 캠핑 장소를 제공하는 이런 관광 상품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요. 오, 예. 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남한산성이나 수원 화성 같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곳들이 있습니다. 문화유산? 네, 이런 것들을 둘러볼 수 있는 관광 코스. 그리고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는 판교. 네, 판교에서 글로벌 IT 기업들을 둘러볼 수 있는 것도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재미있는 코스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겠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에도 한류 관광 명소들이 많거든요. 많이 찍었어요. 네, 넷플릭스나 또는 K-팝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굉장히 알려진 곳들이 많은데 이곳뿐만 아니라 주변의 숲과 그리고 먹거리, 체험 이런 것들과 연계를 해서 관광 상품으로 개발을 한다면 조금 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투도 영투도 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것도 또 경기도가 배경이었고요. 그리고 뭐 배우 송중기가 출연한 빈센조 촬영지, 경기도고요. NCT, 에이핑크, 레드벨벳 등 아이돌 뮤직비디오 촬영지는 다 경기도 한류. 우리 경기연구원 박사님들 여기서 끝내실 분들이 아닙니다. 그럼요. 뭔가 더 있죠, 박사님?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공항이나 네. 아니면 철도 역사 이런 교통 거점부터 해서 또는 사각지대를 어떤 그 관광 안내라는 키오스크를 좀 배치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안내 체계를 구축하는 게 또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시민 가이드들을 양성해서 곳곳에 배치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교통 거점에 외국인 전용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대안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네. 경기도를 외국인들이 이질감 없이 여행하기 편리한 글로벌 관광 친화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두 가지 전략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전략은 체계적인 브랜드 구축입니다. 경기관광 브랜드를 명확하게 구축함으로써 경기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디지털 마케팅으로 이를 확산시키는 것이죠. 특히 홍보 콘텐츠를 많이 노출할 뿐만 아니라 경기 관광 상품 구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경기도를 방문했던 외국인들과도 꾸준히 소통해서 그들의 재방문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컨텐츠 육성 및 관광 수용 태세 개선입니다. K컬처, 세계유산, DMZ 평화관광, 산업관광 등 경기도의 핵심 컨텐츠를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어 외국인 통합 안내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언제 어디서나 외국인들에게 관광 안내를 제공할 수 있는 시민 가이드를 양성하는 방안도 고려해야겠죠. 또한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이 자국에 있는 친지나 친구를 초청하는 VFR 관광을 지원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사님 말씀대로만 된다면
네, 정말 경기도 찾으시는 분들 나도 모르게 Oh, beautiful, so wonderful. 잘한다. 사랑해요, 경기도. 아, 너무 잘했어요.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하플로 쫙 뜨기만 시작한다면 여기에 또 흥미를 느낀 내국인들도 경기도를 찾는 이런 선순환. 그러니까 내국인도 외국인도 다 같이 경기도를 방문하는 그런 모습 곧일 것 같습니다. 곧. 관광객 여러분, 경기도로 이리 온! 이리 온! 알아두면 쓸데있는 경기도 정책연구 탐정 파일 77070 경기연구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기도의 핫한 이슈를 파헤치며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We will be back.